안녕하세요. 저희는 주변인들의 사연을 받고 이를 뇌과학과 심리학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First Floor입니다. 각 솔루션을 제공해주실 찰리와 다키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전역하고 3월부터 복학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몸이 왜소한 편이라 몸을 키우고 싶어서 전역하자마자 헬스장 1년치를 바로 끊었는데요. 매일 1시간씩은 가자 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초반 한 3개월 정도는 정말 열심히 하고 몸도 뭔가 좀 커진 것 같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2월 정도부터 하루하루 안 가기 시작하더니 개강 이후에는 학업도 바쁘고 하다 보니 아예 안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매번 그랬는데 전역 후 복학 때도 이러네요. 어떻게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사연이 왔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사연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자주 있는데 머리로는 운동이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점점 운동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애초에 시작에 힘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목표 설정 체계 자체를 조금만 더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헬스에서 좀 재미와 보람을 더 느낄 수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드리고 싶네요. 정리해보자면 다키님이 말씀해주신 에고 고갈 이론에 따르면 의지력은 일종의 우리의 자원이다. 근데 운동을 가기 위한 에너지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어서 운동을 갈 수가 없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찰리님이 말씀하신 재미와 보람에 대한 뇌과학적 근거는 뭔가요? 네, 왜 헬스가 재미가 없냐? 헬스라는 건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당장 하루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거울을 봤을 때 몸이 달라져 있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상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 가능한 에너지를 쓰는 일은 최소화하려고 해요. 헬스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몸이 바뀌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행동이죠. 따라서 정말 뇌가 싫어하는 비효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하기 싫을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헬스장에 가는 게 어려운 건 굉장히 당연한 거죠. 정리해보자면 우리 뇌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상을 선호한다. 그런데 헬스는 보상은커녕 뇌에게 에너지를 쓰는 비효율적인 행동이라 오히려 가기 싫어진다는 거겠네요. 그럼 좀 어떻게 해야 운동을 좀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몸이 좋아져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 불확실하고 장기적이라서 매력적이지 않은 목표예요. 매일 1시간 이상 헬스장에 가야겠다, 이런 목표도 별로 재미가 없죠. 제 솔루션은 명확하고 수치적인 목표를 정하고 기간도 정해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특히 근육량이나 체중 같은 것보다는 중량과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 좀 더 빠르고 명확하게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달 안에 팔굽혀펴기 50개 하는 거를 목표로 잡는다고 하죠. 그러면 어제는 15개 했는데 오늘은 16개 했네 하면서 점진적인 변화가 더 잘 느껴지게 되겠죠. 또 목표를 정할 때는 기간을 정해놓아야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기간도 반드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챌린지를 정해놓으면 헬스장에 갈 이유가 명확해지고 더 의욕도 생기고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즉 재미가 제일 중요하다. 이를 찾기 위해서는 변화를 잘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챌린지를 해봐라 라는 해결책을 찰리님께서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다키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 필요한 에너지만 낮춰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계적으로 쪼개봤을 때는 문을 열고 나가서 신발을 신고 방 밖으로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서 헬스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이 단계를 쪼개서
각각을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방문을 열고 나간다. 이거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우리 뇌가 약간의 도파민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운동을 갈지 말지에 대해서 그때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신발 한번 신고 다시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갈 수 있다. 그럼 집 문 열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헬스장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운동을 오늘은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가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헬스장을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작은 행동부터 하고 그 이후는 그때 생각하라. 뭐 이런 거겠네요. 네, 두 분의 솔루션 잘 들어봤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찰리님에 의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다. 이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인 것이고, 다키님에 의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력이라는 에너지가 고갈돼서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에게 부담이 없는 가장 작은 행동부터 하라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리뉴얼 겸으로 영상을 다시 찍었는데 각자 그 리뉴얼 소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좋은 기회로 다시 퍼스트 플로어로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사회자분까지 저희가 새로 모셔가지고 더 좀 알찬 영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좋은 기회로 다시 한번 또 뭉치는 계기가 됐는데, 이제 퍼스트 플로어가 아니라 세컨드 플로어가 된 느낌으로 저희 이제 새롭게 더 많은 것들을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행복을 리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특히 이제 심리학이나 뇌과학들에 집중을 해서 좀 다른 분들의 행복들을 챙겨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은 노력들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아주 간단하게 찍었지만 그래도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이런 약소하지만 좀 귀여운 시작을 나도 같이 봤다, 같이 함께 했다라는 느낌으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퍼스트 플로어였습니다. 퍼스트 플로어.